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이승주TV의 사당동 공인중개사 이승주입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내용을 하나 갖고 왔습니다. 제 저서 중에 하나죠. 중개실무 성공법칙이라는 책에 뒷부분에 제가 부록 형식으로 넣어둔 지식정보, 기초 용어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무슨 권자, 무슨 설정자, 이거에 대해서 되게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면서 개념 이해를 시켜드리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자, 먼저 이제 예를 들면은 근저당을 받았다. 근저당 흔히 많이 알고 계시죠? 근저당이 있다 그러면 근저당 설정자가 있고 근저당권자가 있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전세권 같은 경우는요, 전세권자가 있고요, 전세권 설정자가 있습니다. 그쵸? 이런 식으로 설정자가 있고 권자가 있는데 이게 누가 채권자고 누가 채무자가 되는 거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헷갈려 하신단 말이에요. 한자 단어 한 가지를 먼저 알려드리면, 이 설정이라는 거에 여기에 설은요, 베풀설을 써요. 베풀설이라는 것은 이 사람이 내어줬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힌트를 얻으셔야 되는데, 그래서 설정했다는 게 뭔가, 설정자라고 하면 왜 헷갈리냐면, 설정자니까 이 사람이 권리자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등기상 설정자와 권자는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단어에서 항상 단어를 기억하시고서 근저당 설정자다라고 하면은 근저당을 설정할 수 있도록 베푼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근저당을 갚아야 되는, 근저당에 대한 채무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설정자는 채무자가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급부를 이행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반대로 근저당권자가 바로 이 채권자, 은행에서 돈을 빌렸다면은 은행이 근저당권자가 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사진을 하나 띄워드릴 거예요. 이제 제가 얼마 전에 지금 계약을 하려다가 근저당을 말소를 안 하신다고 해서 계약을 못한 건이 하나 있었는데, 마침 그 등기부가 있어가지고 띄워놨어요. 자, 여기서 보시면, 자, 이 사진을 보시면 지금 이제 3번 근저당권 설정 이렇게 돼 있죠. 3번은 이제 을구에 지금 세 번째로 설정된 권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날짜 있죠. 연월일. 이거는 이제 언제 어떤 원인으로 어떻게 어떤 설정 계약을 했느냐라고 날짜가 나온 거고요. 그 옆에 보시면 나머지 정보들은 블러 처리를 했고, 이 파란색 보시면은 채권 최고액이라고 해가지고 금 얼마 있습니다. 이제 근저당 같은 경우는 다른 영상들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채권 최고액이라는 단어를 쓰기 때문에 최대 한 20%, 1금융권은 2금융권은 30%, 40% 이렇게 잡는다라고 하면서 원금의 120%, 원금의 130% 이러니까 이제 이 20%나 30% 비율을 더 높게 설정하는 이유, 이제 이자 같은 혹은 나중에 돈을 변제를 못 받았을 때 이거에 대한 재반 비용들을 받기 위해서 최대로 해놓는다. 근데 2금융권 같은 경우는 이자가 더 세니까 30%, 40%를 더 올려놓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채권 최고액이라는 말을 쓰는 거고요. 근저당에 대한 이제 이런 논리적인 설명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요. 근저당권자라고 밑에 보이시죠? 그래서 근저당권자가 누구예요, 지금? 주식회사 하나은행입니다. 하나은행에서 돈을 빌려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권리자가 권자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이 근저당권 설정 계약의 설정자가 누구겠습니까? 이 근저당을 빌린 사람,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해준 사람이니까 채무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채무자가 설정자가 되면서 이 돈을 빌리게 되는 것이고, 여기서 근저당권자가 채권자가 되면서 이 돈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가 됐죠? 그럼 이제 마찬가지예요. 전세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세권자는요, 등기부 보면은 법인이 이제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을 못 받는 법인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법인들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추지를 못하니까 전세권 설정을 한다라고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많이 말을 했는데요. 이럴 때 특히 법인이나 아니면 개인도 이제 전세권 설정을 할 수는 있지만, 이럴 때도 보면은 전세권 설정자가 누가 되겠어요? 이 집을 가지고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게 해준 사람입니다. 그러면 집주인이 설정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입자가 전세권자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세권의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요. 전세권의 권리를 누가 가져요? 세입자가 갖는 거죠. 그러니까 전세권자가 세입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세권이라는 채권의 관계에 대해서, 금전에 대해서 급부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전세권자가 되는 거고, 전세권, 이 집에 대해서 전세권을 낼 수 있도록 베푼 사람, 이걸 베풀설자를 써서 전세권 설정자는 집주인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요, 설정자는 채무자의 입장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급부를 반환해야 되는 사람. 여기서 이제 근저당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권리자가, 근저당권자가 은행이 되는 거죠. 정리하면 전세권자도 마찬가지로 세입자가 되는 것이고, 전세권 설정자는 베풀설을 써서 전세권을 내도록 베푼 사람, 집주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베풀설자 한자를 기억하시면 훨씬 수월해진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설정자와 권자에 대해서 이 영상을 통해서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만나요.